그런데 이 6번째 환자는 3번째 환자와 식사를 같이 했지만 밀접이 아닌 일상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격리되지 않고 능동 감시로 이 감시 수위가 낮았습니다. 3번 환자가 발열 증세를 보인 시점에 혼선이 생긴 탓이라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인데요. 밀접과 일상으로 접촉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6번째 확진자는 지난 22일 3번째 확진자와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와 한 테이블에서 1시간 넘게 식사를 같이 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밀접 접촉자가 아닌 일상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은 이유를 접촉 시간과 강도를 고려한 역학조사관의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CTV 등을 확인하면서 몇 초 동안 또는 몇 분 동안 이 환자분과 같이 접촉을 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접촉의 시간과 접촉의 정도를 분리하면서 또 증세가 나타난 시점을 기준으로 접촉자를 파악하기 때문에 6번째 확진자와의 식사는 당초 3번째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식사를 할 때는 증세가 없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부터 이제 발병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3번째 확진자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조사한 뒤 이미 저녁 식사 전 증상이 나타난 걸 확인했고 함께 식사한 뒤 일주일 만에 6번째 확진자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증상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런 것을 다시 재차 질문하면서 그게 저녁 때가 아니고 점심때쯤으로 기억이 된다. 그런데 이번엔 이 사실이 보건소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기간을 확대하면서 약간의 그런 오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건소로 정확하게 그 통보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은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는 즉시 자가격리 후 지역 보건소로부터 능동 감시를 받지만 일상 접촉자는 능동 감시만 해당돼 사실상 이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결국 6번째 환자는 확진자와 밥을 먹고도 아무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했고 가족 간 3차 감염 사례까지 발생한 겁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밀접 접촉자 기준을 느슨하게 잡았다가 뒤늦게 강화했습니다. 당시 밀접 접촉자를 2m 이내 거리에서 1시간 동안 접촉한 경우로 한정했다가 더 먼 거리에서 더 짧게 접촉하고도 감염되는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격리 범위를 정하였는데 그 범위가 상당히 좁게 설정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6번째 환자의 접촉자 분류와 관리에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접촉자 분류를 역학조사관의 재량에 맡기는 지금의 시스템으론 방역망의 구멍이 언제든 또 생길 수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